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뭐랄까 벼랑 끝에 선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노바이브로닉스 티커는 NAOV입니다. 차트만 보면요. 사실 분석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52주 최고가가 162달러였는데 지금은 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네. 1년 만에 마이너스 95%.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보통 이런 차트는 상장 폐지로 가는 전형적인 길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가 최근에 모든 걸 건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야, 과거의 실패를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심지어 회사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과연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마지막 발악일지 네. 아니면 정말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기회의 시작일지 오늘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이 기업의 그 기술적 잠재력이라는 아주 밝은 면하고요. 네. 또 재무적 현실이라는 아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공식 발표나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도 한번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NAOV의 추락은 그냥 과거의 문제일 뿐인가? 아니면 이 새로운 시작에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것인가?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회사가 모든 걸 걸었다는 그 새로운 기술, NVU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름까지 바꿀 정도면 보통 기술은 아닐 것 같은데요? NVU는요, 전자기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인체 내부에 삽입하는 튜브 끝에다가 GPS 센서를 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큐브 끝에 GPS요. 네. 주로 환자한테 영양 공급하는 관을 코나 입을 통해서 위까지 넣을 때 쓰이는데요. 이게 엉뚱하게 폐로 들어가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아, 그런 의료사고가 실제로 꽤 있나 보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스스로 의사 표현이 힘든 소아 환자나 중환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렇겠네요.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어서 튜브 위치를 확인했는데 이건 방사선 노출 문제도 있고 좀 번거롭습니다. NB는 그런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튜브 위치를 3D로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받은 특허 내용이 단순히 위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기술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오, 최근 확보한 미국 특허는 단순히 센서 위치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요. 기존의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의료 영상 있죠. 네네. 그 영상 위에다가 튜브의 예상 경로랑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겹쳐서 보여줍니다. 일종의 증강현실, AR 기능까지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그냥 지도 위에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쵸. 전방 카메라가 찍고 있는 실제 도로 영상 위에 파란색 선으로 이리로 가세요 하고 그려주는 그 최신 기술이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거의 게임하듯이 직관적으로 시술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의사의 편의성이랑 환자의 안전성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시장 잠재력도 상당합니다. 미국 내 관련 시장 규모만 연간 18억 달러에서 18억 달러요? 네, 최대 39억 달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통증 치료 사업이었던 페인쉴드를 완전히 정리하고 엠뷰 메디컬로 사명까지 바꾸려는 이유가 바로 이 잠재력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는 있는 건가요? 보니까 이미 38개 병원에서 이 기술을 도입했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검증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한 걸음 덜하니요? 38개 병원이면 꽤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38이라는 숫자는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재무제표에 찍히는 매출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 2025년 3분기까지 9개월간 누적 매출이 약 224만 달러에 불과해요. 224만 달러요? 네, 38개 병원에서 나온 매출이라고 보기엔 너무 적죠. 그러네요. 이걸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아직 본격적인 도입 단계가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한두 대 정도만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요.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병원도 그 기술 써요라는 약간 홍보용 숫자일 수는 있지만 병원 전체의 표준 시술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매출이 그 증거인 셈이군요. 그렇죠. 문턱은 넘었지만 아직 거실로 들어서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맞아요. 경쟁사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죠. 이런 종류의 기술을 메드트로닉이나 존슨앤존슨 같은 거대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사들이 존재하죠. 다만 NAOV가 가진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의료 영상 위에 경로를 중첩하는 그 증강현실 방식에 대한 특허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해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설령 기술이 독보적이라 해도 거대 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하고 영업망을 이용해서 유사 기술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거나 아예 NAOV 같은 작은 회사를 말려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항상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적인 기술 이면에 숨어있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주식이 왜 95%나 폭락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기술이 이렇게 좋은데 재무 상태는 왜 이런 건가요? 기술의 잠재력과 회사의 생존 능력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처참하다고요? 네. 아까 9개월 누적 매출이 224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네. 같은 기간 순손실은 533만 달러입니다. 1달러를 벌기 위해서 2달러 이상을 태우고 있는 구조예요. 잠시만요. 계산을 해보면 1년에 거의 700만 달러 이상을 계속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가 7,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에요. 1,000억 원. 이 거대한 적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전에 회사가 주력으로 밀었던 페인실드 사업이 실패하면서 남긴 재정적 흉터인 거죠. 아, 새로 시작하는 엠뷰 사업은 단순히 성공하는 걸 넘어서 과거의 거대한 빚까지 갚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네요. 현재 보유한 현금으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큰 상태입니다. 캐시 런웨이요? 네,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리는데 그 활주로가 끝나가는 상황인 거죠. 이 말은 생존을 위해선 반드시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상증자, 즉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레딧의 한 투자자가 이 주식의 모든 페이지에는 희석, dilution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게 쓰여 있다고 경고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네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 주식을 계속 찍어내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물에 희석된 잉크처럼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NUBI는 이미 여러 차례 주식병합, 즉 리버스 스플릿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3월에 11대 1, 8월에 10대 1 병합을 했죠. 주식병합은 보통 재무가 불안정한 회사들이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1년에 2번이나 했다고요? 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죠. 와, 이런 과거 이력은 경영진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심지어 과거 주력 제품이었던 페인실드는 FDA 신청 서류 오류라는 어이없는 실수로 승인이 철회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엠뷰 기술이 훌륭해도 그 보석을 제대로 세공하고 판매할 능력이 경영진에게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태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눈부신 신기술이라는 보석을 손에 쥐고는 있는데 그 보석을 담보로 빌린 돈은 거의 다 써가고 과거에 사업을 실패했던 이력까지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셈이네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레딧 게시물들을 보면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숏 스퀴즈 가능성 때문에 이 주식을 주목했더라고요. 아, 숏 스퀴즈. 네, 한때는 정말 뜨거웠던 이야기 같은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숏 스퀴즈는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빌렸던 주식을 황급히 되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내죠. 게임스톱 사태 때 아주 유명해진 용어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NAOV도 그런 조짐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경 데이터를 보면 NAOV는 숏 스퀴즈의 교과서적인 전조 증상을 보였어요. 오, 어떤 증상이요? 공매도 물량이 전체 유통 주식의 15%를 넘어섰고요.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비용, 즉 대차 수수료가 연이율 기 500%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900.
950%요? 잠깐만요. 그럼 1억 원어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쳤으면 1년에 이자만 9억 5천만 원을 내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버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제가 10년 넘게 시장을 분석했지만 저런 수준의 대차 수수료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와, 시작이 곧 공매도 세력이든 회사든 어느 한쪽은 부러진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아요. 당시 레딧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있었죠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상황이 다른가요? 바로 그 점을 짚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투기적인 테마에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과거의 데이터에 매몰되는 거거든요. 아, 가장 최근인 11월 14일자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15%가 넘었던 공매도 비율은 2.7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2.74%요? 네. 950%에 달했던 대차 수수료도 지금은 평범한 수준으로 돌아왔고요. 아, 그럼 쇼스퀴즈라는 불꽃은 이미 다 타서 꺼져버린 거군요. 지금 와서 쇼스퀴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투기적 테마는 언제든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력이 매우 짧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 뜨거웠던 이야기는 이제 그저 과거의 사건일 뿐인 거죠. 결국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자동차 AR 내비게이션에 비유될 만큼 혁신적인 특허 기술, 엔뷰라는 명확한 희망이 있고요. 네, 다른 한쪽에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과거의 실패가 남긴 흉터, 1년도 버티기 힘든 현금, 그리고 계속되는 주식 희석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라는 깊은 절명이 공존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나노바이브로닉스라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엔뷰 메디컬이라는 가능성의 모든 것을 거는 행위입니다. 아, 과거의 모든 실패와 재무적 부실을 딛고 엔뷰라는 단 하나의 기술만으로 회사가 완전히 재탄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거의 믿음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기술의 성장 속도하고 현금이 타들어가는 속도, 둘 중 어느 것이 더 빠를지에 대한 싸움처럼 들립니다. 핵심은 바로 그 속도입니다. 결국 최종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돼요. 네. 새싹, 즉 엔뷰 기술이 죽어가는 낡은 나무, 즉 과거의 재무 문제와 실패의 그늘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빨리 그리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이 성장의 속도가 현금을 태우는 속도를 압도하지 못하면 새싹은 햇빛을 보기도 전에 나무와 함께 고사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의견을 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이 매도, 셀이라는 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NAOV 나노바이브로닉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의료기술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보셨나요? 아니면 위험천만한 투기성 주식의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한정된 자금으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병원에 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핵심 병원에 집중해서 확실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